화려한 연회장, 모두가 웃던 순간 스크린 속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하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서연이 통해 회사 내부 정보는 확보했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연회장. 모든 시선이 약혼자를 향했고 서연의 절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꺼내든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연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외동딸이에요. 33의 나이에도 여전히 제 앞에선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곤 했죠. 약혼했어요? 손을 번쩍 들어 보이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랑? 목소리가 제 의도보다 낮게 나왔어요. 정태훈이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 이사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 뒤 저는 정태훈을 처음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값비싼 양복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태우는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보였어요. 서연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고 저에게 하는 말투도 예의 바랐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안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 한빛백화점과 협력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물론 서연 씨와는 별개의 일이지만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협력업체 이 대표가 우연히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그가 인사차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이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제가 악수를 청하자 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 찰나의 변화.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 대표가 돌아가자 태훈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보고 말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머릿속에서 최근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2달 전 백화점 신규 사업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된 사건. 골든 백화점이 우리보다 먼저 똑같은 사업을 발표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아주 크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비서실장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3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온 그였죠. 민수는 제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태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김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시에 태훈의 차갑게 변한 눈빛도 함께 떠올랐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디 제 걱정이 기우이길.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틀 뒤
민수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해보게. 정태훈 이사는 3년 전 이전 직장에서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이직이었지만 당시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문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기밀 유출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요.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그리고 최근 골든 백화점 임원들과 정기적으로 골프 모임을 갖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든 백화점은 우리의 최대 경쟁사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행복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사랑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아빠, 주말에 태훈 오빠랑 여행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서연이 나간 후 저는 보안팀장 박철호를 불렀습니다. 철호는 전직 정보요원 출신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팀장, 은밀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내 딸의 노트북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따님의 노트북을요? 그래, 조용히 처리해 주게. 이틀 후 철호가 급하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따님의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태훈 이사가 선물했다는 USB를 통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게 무슨 뜻인가? 누군가 따님의 노트북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자료는 물론이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증거를 확보하게 해. 모든 접속 기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철호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규 사업 계획서, 협력업체 명단, 심지어 서연의 개인 일정까지 모든 게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딸의 행복과 회사의 안전, 두 가지 모두 지켜야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지켜볼 거야. 현장에서. 철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확실한 증거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곧 어둠이 내릴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새벽 4시, 지하 주차장은 너무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낡은 점퍼를 여미며 순찰 카트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철수, 제가 만든 가짜 이름이었죠.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인사팀 박 과장이 어제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째 야간 근무였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피곤한 얼굴로 차에 올랐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지하 3층, 가장 깊숙한 곳,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저는 순찰을 핑계로 그곳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벤치 옆에 서 있는 사람, 정태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낯선 남자가 있었죠.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트의 시동을 끄고 숨을 죽였죠. 확인하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다음 주 이사회 자료까지 다 들어있어. 태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죠. 태훈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걸 봤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태훈이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안에 현금 다발을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엔 더 중요한 게 필요해. 인수합병 관련 자료 말이야. 그건 좀 위험한데? 위험! 자네 지금 뭐 하는 건지 잊은 건 아니겠지? 남자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남자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서연의 모습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번엔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협력업체 이 대표였습니다. 우리 백화점과 20년째 거래하는 분이었죠. 정 이사님, 이 대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런 거래 끊기는 건 안 어려워? 태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발요, 매달 이렇게는 못합니다. 우리 회사도 어려워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이번 달 것까지 지금 여기서 처리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훈이 그걸 받아드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였습니다. 20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협력업체를 저렇게 협박하다니. 그리고 그 돈으로 제 딸과 결혼하려 한다니. 이 대표가 돌아선 뒤 그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힘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촬영한 영상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조용히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태훈의 휴대폰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제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백화점 앞 분수대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화 아래 숨겨진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이 제 딸을, 제 회사를,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리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 안에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엔 딸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새벽 2시,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떨렸어요. 아니, 제 손이 떨린 거였죠. 며칠 전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안팀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건넨 USB에는 정태훈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던 게 기억났어요. 그의 표정에서 저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게 나올 거라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발신자는 김 부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다음 주 이사회 안건 확인했나? 신규 사업 관련 자료 필요해. 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부사장. 골든 백화점의 김영수 부사장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오랜 경쟁자였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메시지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서연이 아버지 회의 일정 파악했어? 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경영진 회의입니다. 참석자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서연이가 무심코 건넨 정보들이 고스란히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했어. 인수합병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계획대로입니다. 결혼 후 6개월 안에 경영권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결혼, 경영권,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연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한빛백화점을 노린 거였죠.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전송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의 노트북에서 외부로 나간 파일들의 목록이 빼곡했어요. 2025년 신규 사업 계획서, PDF 협력업체 계약 조건, XLSX 본점 리뉴얼 설계도, 모두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전송 날짜를 보니 약혼 발표 직후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정태훈이 서연에게 선물했다던 그 USB를 통해서요. 이 자식이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커피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클릭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태훈이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두 사람은 아주 가깝게 서 있었죠. 정태훈의 손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키스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개자식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으면 집어던질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날짜를 확인했어요. 2주 전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약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제 딸은 지금도 행복하게 웃으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로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붙인 메모가 있었어요. 해당 여성은 골든 백화점 홍보팀 이지은 과장으로 확인됨.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정태훈은 골든 백화점 사람들과 한 팀이었어요. 서연에게 접근한 것도 약혼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한 남자는 거짓말쟁이야. 너를 이용한 거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서연이의 세상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파도 결혼 후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준비 시작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주 서연이 생일 파티, 그날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일만 남았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정태훈, 너는 끝났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서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 서서 들어가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오늘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였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시작합시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하얀 장미가 가득했고 중앙 무대에는 서연이와 정태훈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웃고 있는 내 딸의 얼굴을, 저 순수한 미소를 저는 지켜내야 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제 옆에 선 정태훈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별 말씀을요. 우리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고 건배가 이어졌어요. 저는 무대 옆 조정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이 작은 고개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패턴을 분석한 결과였죠. 그는 항상 중요한 통화를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정태훈이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연회장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무대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정태훈이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USB를 건네받고 현금 다발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까지.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정태훈 씨 아닌가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협력업체 이 대표를 협박하는 장면. 골든백화점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며 웃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방금 전 화장실에서의 통화였습니다. 부사장님, 걱정 마세요. 결혼하고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서연이 통해서 회사 내부 정보는 다 확보했고요. 네. 경영권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흔들렸죠. 하지만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정태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생일이자 약혼 발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태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 누군가 저를 함정해. 함정?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방금 그 통화는 뭐였죠? 5분 전 당신이 골든백화점 김 부사장과 나눈 대화 말입니다. 정태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검찰 조사도 곧 시작될 겁니다. 골든백화점의 불법 기업 인수 시도, 산업 스파이 혐의, 그리고 협력업체 리베이트 강요까지.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진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싫어요.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태훈이 문 쪽으로 움직였지만 이미 입구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정태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옆에서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정태훈과 골든백화점 부사장은 구속됐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 2세를 노린 치밀한 사기극, 대기업 경영권 탈취 음모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딸을 지켜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서연은 처음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놓아둔 쟁반은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밤 서연이 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됐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차 관리원까지 왜 그렇게까지?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막고 싶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빠, 저 정말 바보죠? 아니야. 저는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넌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란다. 서연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 서연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견했어요.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아빠,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번 일로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했어요. 제가 직접 맡아서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서연은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안팀을 새로 꾸렸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협력업체 관리 방식도 투명하게 바꿨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한빛백화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투명 경영을 선언했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도 다시 쌓아갔죠. 저는 요즘 자주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주차장도 가고 식품 매장도 가고 고객센터도 가요. 직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어요.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직원 식당이었어요. 아빠,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서연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한 남자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물류팀에서 근무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허세가 없었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아빠, 민준 씨는 이번에 보안 시스템 개편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민준 씨. 세 사람은 그렇게 소박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편안했어요. 민주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솔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천천히 갈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렴. 저녁 무렵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백화점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빛백화점은 여전히 업계 1위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민준 씨도 같이요. 그래, 알았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도, 회사도, 그리고 저도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저녁 식사 자리로 향하면서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훨씬 큰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